오, 상준이. 6편 분석 잘했어? 어때? 뭐 좀 새로운 게 있던가? 맞아.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크게 다른 게 없었지. 원래 평가원에서 6월 시험에 우리가 이번 수능에 이런 걸 내겠다, 이렇게 바뀐 게 있지롱 라고 발표를 하는 시험인데, 이번 6월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랬지? 맞아. 그냥 예전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었어. 예, 평가원이 게을다고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평가원이 앞으로 남은 2번의 시험이 있어요. 이번 수능하고 내년 수능.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잖아, 시험이. 그렇잖아. 일단 탐구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게 아니잖아. 과목이 달라지잖아. 통합사회, 통합과학 봐야 되잖아. 그 문제도 더 골치가 아프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보기에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생각해 봐봐.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언제 배우는 거야?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1학년 때 배우는 거를 대입시험에 내는 거잖아. 1학년 때 우리가 자기 2개 공부했잖아. 그거 어려웠어? 에이, 또 그런 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우는 거잖아. 기본적인 거. 정말 교양 수준에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별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만만하겠어, 그게? 되게 힘들 것이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2번밖에 안 남은 시험, 어차피 2번 치면 땡이잖아. 이거 뭘 또 바꾸겠어? 그냥 기존처럼 잘 관리해서 내는 정도가 아마 이번 시험의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관행처럼 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해도 돼. 완전 바뀌는 시험이 더 신경이 쓰이지 않겠냐고. 1학년들이 보는 시험은 선생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는데, 아마 고통의 흔적이, 고민의 흔적과 고뇌의 흔적이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앞으로 더 고생을 하겠지. 올해 내년 아마 평가원이 고생 많이 할 거야. 대신 좋은 게 있어, 우리도. 왜냐면은 공부를 특별히 다르게 방향을 고민할 게 없는 거잖아. 방향 전환을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아니면 새롭게 뭐 적응해야 될 그런 유형도 없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를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쉬웠다는 거지. 쉬웠잖아. 뭐야, 컷을 봐봐. 다 높잖아. 그렇지. 내가 보기에 이번에 영어 1등급 겁나 많이 나올 거야. 10% 넘는다고 본다, 난. 이번에. 수학도 쉬웠고, 국어도 쉬웠고, 탐구도 전체적으로, 탐구는 얘기가 좀 그렇지? 왜냐면은 과목마다 좀 난이도 차이가 좀 항상 있어 왔으니까 이번에도 있어 왔고, 타탐만 보자면 사문은 막 엄청 쉬웠고, 생윤 뭐 이런 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은 물리 막 완전 쉬웠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 중에 지구가 정도인가? 살짝 뭐 이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뭐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탐구는 그렇고, 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수형은 다 쉬웠던 거지. 근데 상주이는 못 봤잖아. 왜 못 봤냐고. 이렇게 쉬운 시험이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늘상 하던 대로 나왔고, 근데 왜 못 봤냐고. 그걸 반성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점수가 옛날 그 정도로 받은 거라고 이렇게 자기를 하면 안 되지. 남들 다 잘 봤는데 자기만 그 정도면 못 본 거잖아. 뭐야, 맨날 만든 점수를 맞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쉬운 시험이었으면 너도 잘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맞을 문제는 못 맞은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그러잖아. 시험은 어떤 거야? 남들이 맞는 문제는 너도 맞아야 돼. 남들이 다 맞는 문제는 너도 맞아야 되는 거지. 남들이 틀려.
막 정답률이 20%, 30%. 그럼 틀려야지. 무슨 재주로 맞겠어, 그거를. 그렇게 시험 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막 정답률이 8, 90% 넘어가. 그럼 무조건 맞아야지. 다 만다는 얘기인데. 그걸 틀린 문제가 심각한 거지. 실수? 실수할 수 있지. 무슨 실수?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어째서 실수를 했는지, 뭘 실수를 했는지. 그래야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해가 되잖아. 좋아. 오케이. 응? 선생님이 네가 시험 본 수학 시험 문제지를 봤어, 내가. 근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지. 뭐냐면은 너는 실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쉬운 문제들은 풀이가 없더라고. 어떻게 계산한 거야? 속으로 계산한 거야? 당연히 틀릴 수밖에. 그리고 또 봤는데, 네가 그 문제 푼 걸 봤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거를. 근데 선생님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더라고. 숫자를 못 알아보겠어. 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게 궁금해, 더. 어떻게 이게 3인지 5인지 구분이 안 가던데, 나는? 너는 가? 나는 그래서 실수했다고 봐. 수학을 3점짜리를 네가 지금 3개나 틀렸단 말이야. 이 쉬운 문제에서. 허벌나게 까먹은 거지. 그렇게 실수하는 이유는 네가 시험지에 실수하게 풀이를 쓰기 때문이야. 다음부터 수학을 실수 안 하려면은 꼼꼼하게 풀이를 다 써야 돼. 만만한 문제더라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계산까지 해서 완료해서 답을 쓰고, 그리고 그 답을 보기에서 찾든지 선지에서 찾든지 아니면 마킹을 하든지. 너 봐봐, 계산했으면 이게 그냥 25잖아. 근데 너 23이라고 표시한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그 브레이크도 23이 선지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지금. 그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야? 봐봐, 네가 쓴 거 봐봐. 계산이 중간에 하다 말았잖아. 그리고 그냥 속으로 하고 계산을 넘어간 거잖아.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지. 다음부터는 항상 끝까지 계산을 해야 돼. 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솔직히 딱 하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네가 20번하고 15번 그리고 28번하고 30번 풀 거야? 안 풀 거잖아. 풀 거 쉽겠지. 그건 실력이 돼서 얘기고, 시간이 뭐가 모자라. 지금 풀다고 가봐야 못 풀 거잖아. 이번에도 못 풀었잖아. 그래, 쉬웠는데 시도하다 마른 거 아니야.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접근해서 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헤매다 말 그런 상황인데 실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걸 풀겠다고 나머지 문제에서 허겁지겁 대충 계산도 끝까지 제대로 안 해보고 마구마구 하다가 3개나 틀린 거 아니야, 3점짜리를.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절대 안 된다. 선생님이 말한 걸 정확히 들어라. 시험 문제 풀 때, 아무리 쉬운 문제도 끝까지 계산을 꼼꼼하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답까지 다 구하고, 더 중요한 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남들이 봐도 뭘 풀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정자로 정확하게 쓰란 말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니크한 방법이야. 제대로 풀이를 하라고. 제대로 써가면서 대충 쓰지 말고. 그리고 보니까 몇 번이야? 13번인가 보니까 이렇게 막 풀다가 막 어디다 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다음을. 그래, 길어가지고 그 밑에다 못 썼잖아. 문제 밑에다가 다. 그 다음에 풀이 어디 갔어? 선생님이 한참 찾았어. 찾느라고. 어디 13번 자꾸 뒤에 가 있더만. 그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결국 틀렸잖아, 걔.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밑에가 모자르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밑에다가 기하 1번 밑에 계속 이렇게 쓰고 기하로 넘어가서 그 밑에 풀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확인할 때도 그렇게 쫓아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썼는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정갈하게. 응? 그렇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계산 실수, 부호 실수, 이항 실수, 그런 걸 안 한다고. 명심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국어는 왜 모양이야? 선생님 보기에 이번 국어 정도 시험이면은 우리 상준이는 2개 틀렸어야 돼. 이게 지금 뭐야, 이 점수가? 어떻게 된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응?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 국어 시험은 아무리 쉬워도 돌아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국어 시험은. 내가 이거를 지금 답이 없으니까 다음에 와서 다시 봐야지 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딴 거 했어. 그치?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왜? 시간이 안 되잖아. 이번에 못 돌아와가지고 틀렸잖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쓰고 가야 돼. 답이 2개에서 고민되면은 다시 봐야지. 다시 봐봐야 소용이 없어. 또 2개야. 일단 쓰고 가. 쓰고 가. 표지를 하고 가라. 그래, 손가락 하고 가.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 끝까지 가서 마킹을 해. 그리고, 시험지 답안지를 내야지. 다시 돌아올 틈이 없다니까. 마킹도 못 했잖아, 결국에. 나중에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차피 끝났는데. 국어 시험은 시간이 항상 모자란 시험이야. 쉬워도 모자라. 모자라잖아. 아니면 딱 맞거나. 그리고 국어 시험은 고민할 틈이 없어. 고민하. 앉아가지고 이게 답이 뭐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너는 잠깐 고민한 것 같은데 막 시간 5분씩 풀어보는 가. 시험장에서의 시간은 이제 평상시 시간하고 전혀 다르게 가. 선생님이 그랬잖아.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연습을 해야 돼. 맞아. 내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표시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수능장에 가서도 못한다고. 안 돼. 평상시에 안 되던 게 시험장에 가서 되겠냐고. 절대로 안 돼. 이번에 6월은 상준이한테 그런 교훈을 좀 아주 중요한 시험,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연습? 그치. 고민되는 건 쓰고 간다. 문학은 고민할 틈이 없다. 빨리 보고 답을 고민되면 그냥 마음에 드는 번호 찍고 간다. 틀리겠지. 어떻게 맞겠어. 틀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그걸 떼워야 돼. 자신이 헷갈리지 않게. 그 문제, 그 선지, 그 질문, 그 배치 이런 걸 보고 이런 건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답이 구해지는 거구나 라고 공부를 해서 채우는 거야. 시험 보면서 채울 수가 없어. 공부를 틀리고 난 다음에 찍고 뭐 맞으면 좋겠지만 맞아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 왜 찍은 거니까. 공부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유사한 문제를 찍지 않도록 찍고 넘어가지 않게 공부를 해서 때우는 거야. 먼저 찍고 나중에 때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국어는 그렇게 안 돼. 국어는 반드시 고민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걸 줄이는 거지. 선생님이 생각에 상준이 정도의 지금 정도의 실력 플러스 공부를 더 하면 2개까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2개. 그 이하로 못 줄어. 왜냐면 그게 맥시멈이거든. 최고로 잘하는 게 2개야. 정말이니까. 100점 맞은 애들은 지금까지 그 2개가 맞은 애들이야. 그래 100점. 그게 다 틀리면 95점. 근데 상준이 너는 95점까지 맞출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 틀리면 95점이야. 그 찍은 게 맞으면 100점인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80대 점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시험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거야. 특히 육구를 통해서는 잘 배워야 돼. 이번에 살짝 긴장하잖아. 그렇지. 우리 그 더프나 이투스 볼 때랑 다르잖아.
그런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어떻게 내가 시험 운영을 해야지 아는 걸 다 맞느냐. 아는 거 다 맞는 게 제일 중요해. 아는 걸 다 맞느냐를 되는 거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느냐가 되는 거지. 시험과 실력은 별개의 문제라니까.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2개 얘기했어. 뭐야? 수학은 정자로 또박또박 제대로 풀이를 다 해라. 에이씨. 그래. 곱하기 더하기까지 다 계산해. 사칙 여섯까지 다 계산하면서 하라고. 그렇지. 그리고 국어는 어떻게? 선지 앞에 고민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틀려 모의고사 볼 때. 그리고 공부를 때워. 시험장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점점 줄여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개까지 줄이는 거고.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자고. 6월 이 쉬운 문제 이렇게 보면 안 돼. 알았지? 반성 많이 해. 선생님 얘기한 대로 잘 해보는 거야. 알았지?